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재입니다. 네, 오늘은 평소와 다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네, 제가 현재 지금 ETS 경영학과에 와 있고요. 제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ETS 경영학과에서 국제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그 중에 한국 사람들도, 한국 친구들, 한국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도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요.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인도네시아, 특히 수라바야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에 관한 학회인데요. 굉장히 외국인의 시점에서 바라본 인도네시아의 문제점들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되게 독특해서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온 한국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을 중심적으로 인터뷰를 하려고 해요. 아요.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고한결. 경영학부.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공공인재학부라고 현재 3학년입니다. 네,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승학번 이승재입니다. 저는 공공인재학부 17학번 윤지민입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참여하게 된 게. 소셜 컴퍼니라는 사회적 기업과 그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연구하고 탐방해가지고 발표하는 건데, 사회적 기업에서 배우는 건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일단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합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외국인 시각으로 약간 수라바야, 특히 인도네시아의 문제점을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신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문제점이 애들 공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교육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교육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게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아까 발표 때 비디오로 저희가 같이 그 강남 스타일 트는 걸 보여줬었는데 되게 끼있고 되게 이렇게 하고 싶어 열정 있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 학교를 막상 갔는데 학교가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애들이 전 학년이 다 동시에 수업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한 공간에 1학년이 수업 받으면 그 다음에 4학년 이런 식으로 그 공간을 공유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을 찾은 거죠. 이제 되게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뽐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아까 들으셨다시피 길고양이 문제 해결하려고 한 거고요. 근데 여기 이제 수라바에 보니까 캣카페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타이완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캣 빌리지나 이렇게 꾸며놓은 시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있죠. 캣 빌리지 카페. 근데 카페는 많죠. 근데 여기는 일절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수라바에 왔을 때 깜짝 놀랐던 거는 이게 주변에 흘러가는 강 같은 또 이런 것들에 쓰레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제 도시락 제공하고 이렇게 밥 먹는데 음식물 쓰레기랑 그냥 쓰레기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한꺼번에 편의상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버리는 걸 보고 재활용이 좀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조금 클린한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약간 교육 시설이나 음악 악기 선생님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카페 같은 걸 마련해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수 있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재활용하는 법을 좀 알려주고,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가 쓰레기를 수집하고 또 쓰레기를 또 재활용하는 회사에게 쓰레기를 좀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납품을 해주는 약간 쓰레기 브로커 같은 이런 센터 회사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쓰레기를 좀 줄여나가는 것과, 이제 저희 팀에 네덜란드에서 온 분이 바이올로지를 전공하시는데 버섯을 쓰레기를 통한 비료를 만들어서 재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한 머쉬룸 컴퍼니를 생각해봤습니다. 버섯이 쓰레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이제 모아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를 이렇게 모아서 비료로 만들어서 흙이랑 같이 섞으면 거기다 버섯 심으면 또 잘 자란다고 하네요. 음식물 쓰레기. 네네.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자란 버섯. 그렇죠. 근데 굉장히 불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카페가 그냥 고양이 하는 게 아니라 펫 빌리지에서 좀 트리트먼트 해주고 또 치료도 해준 다음에 건강하게 해서 다시 내보낼 순 없잖아요, 길거리에. 그래서 걔네를 이제 캣 카페 이런 데 보내가지고 아 그게 이제 캣빌리지를 갔다가 카페에 가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 그럼 그 하면서 뭐 문제점 같은 건 없었어요? 다른 팀원분이 동물을 상업화하는 데 돈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일단 이 고양이들을 안전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안을 구체화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라바이가 들었는데 방금 교수님한테도 들었는데 버섯 값이 굉장히 비싸서 버섯 요만한 한 팩이 치킨 1kg 이라고 하네요. 몰랐어요. 그러면 뭔가 되게 참신하고 되게 좋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약간 느낀 점이 있나요? 배웠던 뭐 그런 게 있나요? 2주 동안 프로그램 일단 되게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 만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 통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그 문화도 이해하고 또 되게 한국에서만 이제 있던 생각들을 되게 넓혀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프로그램도 단순히 그냥 강의실에 틀어박혀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사실 둘러보면서 견학하면서 안목이나 이렇게 식견을 넓힐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냥 일단 좋았던 게 뭐냐면은 뭔가 한국에서는 막 이론적으로만 뱉고 뭔가 이걸 적용할 기회가 없는데 여기는 뭔가 일단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데를 또 방문하고 또 거기서 또 문제를 또 발견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일단 다양한 국적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여기 있는 아이들이 한국인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친구들이 한국을 알아요? 네네. 네. 세계 진짜 한 20여 개국처럼 되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얘기하고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해나 이런 폭을 좀 넓혔다. 그리고 영어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영어 열심히 했어야겠구나. 이때였으니까 그러니까 ITS에 대한 인상이 어때요? 맞아, 나는 이 캠퍼스가 너무 좋은 게 진짜 우리 학교는 너무 좁거든요. 진짜 정문에서 그쵸, 홍보까지 중앙대학교 유명하죠. 10분? 근데 여기는 진짜 차 타고도 끝이 없어. 뭔가 자연 맞아요. 그림 그리나도 너무 부러워요. 좋습니다, ITS. 보세요. 아, 학교 진짜 좋아요. 되게 자연 친화적인 맞아요. 그리고 저는 좀 놀랐던 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종교 무슬림 아, 분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원. 공간들이 네, 다 있더라고요. 그게 신기했어요. 일단은 학교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니 중앙대 나온 분들 다 그 얘기해요. 아, 중앙대가 작으니까. 엄청 작고 높아서 일단 ITS가 굉장히 처음에는 약간 사파리 가는 느낌처럼 버스 타고 가니까 숲도 많고. 네, 숲도 많고 되게 친환경적이어서 좀 부러웠고 또 ITS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좀 팀플도 하고 하는 분위기를 보고 좀 되게 좀 자발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수라바야는 어땠어요? 수라봐야 되는데? 저는 되게 여기가 좋은 것 같은 게 되게 뭔가 낭만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사실 제가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랑 발리밖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네, 수라바에 왔는데 일단 첫 왔을 때는 지금 서울이 영하 막 17도 이런데 서울 한 32도 막 이러니까 너무 더웠고 막 야자수 보이고 이러니까 좀 이국적인 그리고 좋았던 게 날씨가 좋았어요. 아, 덥긴 맞아, 한데 맞아. 예, 추위를 잊을 수 있어요. 하늘도 되게 다르잖아요. 하늘 미세먼지. 아 맞아요. 수라바에 좋았던 게 이제 몰은 되게 대형몰이 많은데 맞아요. 좀 관광 명소가 없다 이게 되게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좀 지내보니까 몰이 관광지예요.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 저랑 똑같은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적응을 했는데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건너기도. 그리고 한국과 다르게 오토바이가 엄청 많으니까 좀 다름을 느꼈지만 네, 오토바이 엄청 많고. 전 처음에 도로가 좀 너무 울퉁불퉁해서 불편했는데 그 교통체계도 처음에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교통체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운전자 입장에서 맞아, 되게 맞아. 그러듯이 이렇게 살면서 그 보행자들이 필요할 때만 버튼 누르면 되니까 그 교통 체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네, 그렇게 맞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모든 도로가 횡단보도거든요. 내가 건너고 싶으면 그냥 그러니까요. 건너면 되고 차들 그냥 다. 몸부터 들이면 네. 애들이 저부터 가라고. 선두주자. 뭐
과일 같은 거 많이 드셨어요? 아, 네. 과일 이름 많이 먹는 망고스틴. 메론. 맞아, 지금 망고스틴 와, 네, 맞아. 지나고 있긴 너무 한데. 맛있어. 망고스틴 진짜 맛있더라고요. 망고스틴 망고스틴 최고죠. 진짜. 망고스틴. 너무 맛있어.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과일 망고스틴. 두리안 진짜. 두리안 진짜 맛있어. 두리안 먹었어요? 두리안 진짜. 그럼 언제 한번 다시 달리 올 계획? 달리 당연하죠. 방아사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신혼여행 때 오겠습니다. 곧 결혼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한번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나 한 입밖에 못 먹었어요. 근데 그 후로 냄새가 계속 냄새만 맡아도 맞아, 맞아. 오더라고. 가스 맞아요. 가스 냄새. 이 사람들 너무 착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인상이 되게 좋네요. 또 오고 싶을 정도로.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인도네시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게 완전한 자유로운 생각은 아니고 비즈니스적인 생각을 곁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면서 수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주제였긴 했는데, 아무튼 인도네시아가 아름답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약간 쓰레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나중에도 또 다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삼빠 이준빠. 오빠.